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우리 자연 치유하시는 분들 그리고 병행 치유하시는 분들은 식사도 잘 챙기시고 또 영양제도 잘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많은 영양제 중에서 가장 많이 드시는 영양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비타민 C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 환우님들의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들보다 이 몸의 산화가 빠르게 일어나죠. 그래서 산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데에는 이 비타민C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아침에 비타민C를 드시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비타민C는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 비타민C의 성분은 위장을 자극해서 소화액의 생성을 증가시키는데요. 아침에 드시고 비타민C를 드시면 이 소화계의 연동 운동을 향상시켜서 소화가 잘 되고 또 드신 식사의 영양분을 평상시보다 더욱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가 약해서 혹시 면역이 하락하셨다면 이 비타민C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간의 해독작용을 위해서 우리 환우님들 중에 커피 관장 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죠? 그 원리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 문맥을 따라 들어가서 담즙을 생성시키고 간이 더욱 쉽게 독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비타민C도 그 역할을 같이 합니다. 담즙 생성을 촉진을 시키고 또 소화계의 연동운동을 활성화해서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이뇨작용을 해서 소변으로 독소를 흘려보내는데요. 이 소변 안에는 몸에 축적된 납을 같이 배출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비타민C는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비타민C를 섭취하면 우리 몸에 중요한 pH 농도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전에 pH 체크라고 해서 매일 아침 그 첫 소변의 산도를 체크해서 우리 몸의 상태가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저희 어머님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꼭 하셨던 게 바로 이 산도 체크였는데요. 우리 암환우님들의 경우에는 몸이 일반인에 비해서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암세포가 분열하면서 자랄 때 주변을 산성화시키기 때문인데요. 특히 암세포는 산성 체질에서 활발하게 자라고 약 알칼리성에서는 암세포의 활동이 둔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의 맛과 성질은 산성이지만 신체 내부로 들어가면 알칼리로 변하고 이를 통해서 비타민C는 신체의 약 알칼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에너지를 제공한다라는 건데요. 젊은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커피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남편도 그런 편에 속하는데 많을 때는 하루에 커피를 3잔에서 4잔씩 먹고서 밤에 잠이 잘 안 온다고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이라고 해도 이 회사에서 졸리고 하다 보면 그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자, 어찌되었던 이런 카페인에 의지하지 않고도 비타민C를 드시면 생활에 활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의 방어력을 높여주고 또 세포에 이 산소를 공급하는데요. 특히 운동을 할 때 에너지를 줘서 이 비타민C를 섭취한 사람의 운동량은 평소보다 10%가량 늘었고 반대로 전반적인 피로도는 5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단순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만 운동을 할 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비타민C는 세포를 잡아주는 콜라겐을 생성하고 병원균의 침투를 막아줍니다. 가끔 어떤 분들 보면 콜라겐은 피부를 처지지 않게 하는 그런 영양요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미용적인 부분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콜라겐이 부족하면 세포의 형태를 잡아주지 못해서 세포가 약해지게 되겠죠. 그렇다 보면 외부 병원균이 침투하기가 쉬워지는데요. 그래서 비타민C가 체내에 부족하면 작은 상처에도 피가 나고 피가 잘 멎지 않는 괴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 비타민C 연구의 시초도 계열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참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탄력이나 피부 개선의 미용 목적도 물론 있지만 그 안에 세포의 단단한 구조를 결합시켜서 많은 감염을 줄이는 데에도 비타민C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미국의 메디컬 뉴스투데이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비타민C의 하루 최소 섭취량에 대한 권장 사항이 1940년대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현재 최신 연구 결과를 통계로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건강을 위해 필요한 비타민C는 지금의 권장량보다 훨씬 높은 양의 권장량을 제시한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지금 비타민C의 권장량의 시초가 된 연구는 1940년대에 이 영국에서 했던 연구였고요. 계열병을 피하기 위한 비타민C의 양을 측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 기준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조만간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비타민C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아침에 비타민C를 먹으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비타민C를 섭취하시고 건강한 면역력을 얻고 또 운동을 병행하시면서 하루하루 어제보다 더 긍정적인 치유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 이벤트 공지 올려드렸죠? 돌아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니까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얼른 참여해 주시고요. 이벤트 결과 때 그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